안녕하세요. 다항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다항식이 어떤 것이고 다항식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연산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고요. 나누기는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항식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그리고 다항식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항식은 그냥 수라는 수치로 표현되는 것을 문자로 수치를 아직 알지 못할 때 표현한 것이므로 그냥 수치들을 계산할 때 필요한 그 연산의 법칙들 있잖아요.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다항식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다항식에서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자, 숫자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끝까지 다 해버려 갖고 마지막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항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x가 무엇인지 y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각 항들이 다르다면 그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항끼리들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변수끼리 모여져 있는 것들을 동류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Y로서 이게 동류항이죠. 요렇 3XY나 4XY나 100XY나 다 XY로서의 동류항이에요. 근데 만약에 X제곱이 있다. X제곱과 X는 동류항이 아니죠. 그리고 XY와 X도 동류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자가 다 똑같을 때 그때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값들이 같다고 XY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병수로 이루어진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더하기 빼기를 하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동류항을 그냥 항들을 x와 y 예로만 들겠습니다. 수를 계산할 때를 보면 3kg하고 4kg을 더한다고 하면은 그냥 7kg이 딱 되죠. 근데 우리가 무게를 모르는 사과 3개하고 무게를 모르는 바나나 4개를 더한다고 봤을 때는 그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x 더하기 4y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사과 5개와 바나나 2개 이렇게 하면 5x 더하기 2y가 되겠죠. 그것을 2개를 더하면 사과 8개, 바나나 6개가 되죠. 그래서 8x 더하기 6y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사과하고 바나나는 무게가 하나는 각 사과가 다르면 안 되겠죠. 무게가 그렇게 하면 이런 계산이 불가능하죠. x가 다르다는 거니까 y가 조금씩 다르다니까. 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x는 다 x고 y는 다 y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항끼리는 그냥 다항식의 더하기는 그냥 숫자 더하기랑 거의 비슷하게 보면 돼요. 다만 동류항들끼리만 더해진다. 자, 그래서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정리를 하자면 다항식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더하기 특징 일단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교환 법칙은 뭐냐면 뭐 A랑 B를 더한 것이나 B랑 A랑 더한 것이랑 같다 이런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근데 결합 법칙은 뭐냐면 뭐 3에다가 4를 더한 것에 5를 더한 것 하고 3에다가 4 더하기 5를 더한 것이 같다는 거예요. 즉 이 괄호가 어디에 붙어 있든지 가로를 묶는 걸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요게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보고 요 부분을 또 다른 다항식 B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다항식 A와 다항식 B를 더했더니 동류항끼리만 묶어지죠. 3 더하기 1, 4 더하기 5, 2 더하기 5도 없네. 그래서 4, 9, 2 이렇게 더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요렇게 바꿨다는 건 뭐죠? 교환 법칙을 쓴 거죠. A가 여기로 왔고 B가 이쪽으로 왔죠. 교환 법칙을 썼더니 결과가 똑같게 됩니다. 이렇게 적었어도 여기 또 바뀌는 거는 뭐죠? 결합 법칙 같은 거죠. 요렇게 먼저 더한 거나 요렇게 더한 거나 다 같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하기. 다항식의 곱하기는 우리가 곱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던 연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줘요. 자,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는 AC 더하기 BD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은 2 곱하기 4, 8, 3 곱하기 5, 15, 23이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근데 실제 그렇지 않죠. 2 더하기 3은 5고 4 더하기 5는 9니까 그 둘을 곱하면 5, 9, 45죠. 이게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냐. 사실은 각 더하기 한 항이 뒤에 있는 다 항한테 다 각각 다 곱해지는 거예요. 2가 4랑 한번 곱해지고 2가 5랑 한번 곱해지고 3이 4랑 한번 곱해지고 3이 5랑 한번 곱해지고 그래서 두 항이 있는 것, 두 항이 있는 걸 곱했더니 2 곱하기 2가 돼서 4항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AC, AD 그 다음 BC, BD 이 항들이 나오는 거죠. 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A 더하기 B인 세로 C 더하기 D인 가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A 곱하기 C가 되죠. 이 부분은 A 곱하기 D가 되죠. 이 부분은 B 곱하기 C, 이 부분은 B 곱하기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도 특징을 보면은 곱하기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순서를 바꿔도 된다.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이 결합을 달리 해도 된다. 결합 법칙.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12에다가 5를 곱한 건 60이고 3에다가 20을 곱한 게 60.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왜냐면은 수치하고 다항식은 그냥 같은 거예요. 다항식은 수치에 각각 이 숫자를 모를 때 이렇게 숫자를 모르거나 아니면 일반화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이제 아까 곱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죠. 자, 3에다가 4 더하기 5를 곱하면 3에 4를 곱한 것도 있고 3에 5를 곱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거를 마음속에 두고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A 더하기 B 다항식 하나 하고 C, D, E 더하기 다항식을 곱하면은 A가 C, D, E, C 더하기 D 더하기 E에다 곱해지고 B가 또 C 더하기 D 더하기 E에다 곱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 직사각형에서 보자고 하면은 AC, AD, AE, BC, BD, BE 6개 항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넓이가 A 더하기 B 하고 C, D, E 가로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식을 한번 그냥 다항식에 익숙해질 겸 한번 그냥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상황이 됐을 때 부피와 표면적을 구해보자.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 높이니까 L, B, H 에다가 더해야 되죠. 더 있다는 거니까 요 부분을 더해야 되죠. 원기둥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가
넓이가 넓이고 거기다가 이거 높이를 곱한 거가 이제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LBH만 알면 어떤 것이라도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면적을 보자면 요렇게 생긴 면적이 두 개가 있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요렇게 생긴 면적이 두 개가 있죠. 앞면, 뒷면. 그리고 요 윗면, 아랫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LB는 뭔가요? 요 밑에 위에. 그 다음에 BH는 요거가 되겠죠. 요거 왼쪽 면, 오른쪽 면. LH는 앞면과 뒷면이 되겠죠. LH.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원기둥의 요 동굴 말아진 부분 요 부분은 일단은 쫙 펼쳤다가 보면은 이걸 원주라고 하죠. 요 쭉 돌아가는 걸 그게 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죠. 거기다가 높이 그러면 이거 두루마리 쭉 펼쳐진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뚜껑 더하고 근데 요 밑에 요 부분은 빠지죠. 여기서 직사각형에서 그러니까 이걸 빼고 그럼 빼기 더하기 해서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요렇게 생긴 면적의 도형의 면적은 요렇게 요까지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곱셈 공식 우리가 흔하게 쓰이는 곱셈 공식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감각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걸 제가 그림하고 좀 재밌는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